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고마움과 의지의 차이. 기억되는 사람의 조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일상에서 커피 한 잔을 건네준 동료에게, 무거운 문을 대신 열어준 낯선 이에게, 퇴근 후 늦은 밤 전화를 받아준 친구에게. 이런 작고 소중한 고마움은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함은 점차 흐려지고 구체적인 장면은 기억 속 저편으로 밀려난다. 인간의 뇌는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우선시하고 감정의 잔상은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반면 의지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험 전날 새벽까지 전화통화로 함께 고민해준 친구, 인생의 전환점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 마음이 무너졌을 때 묵묵히 옆에 있어준 가족. 이들은 단순히 고마운 수준을 넘어선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고 안심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기에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다. 고마움은 순간의 감정이다. 반면 의지는 관계의 지속이다. 고마움이 그때 그 사람 참 좋았지라면 의지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이다. 전자는 과거형이고 후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서 사라질 수 없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즉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첫째, 실력을 갖춰야 한다. 감정의 안정감만으로는 사람들의 의지를 끌어낼 수 없다. 우리는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길을 찾는 사람. 이들은 단순히 호감이 가는 정도를 넘어선다.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며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존재가 된다. 둘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고 말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없어야 한다. 말은 쉽고 기억은 잊히며 약속은 자주 깨진다. 그러나 조용히, 꾸준히, 성실하게 사람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관된 태도 속에서 쌓인다. 셋째,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일관된 신뢰를 주지 못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그들은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으며 슬퍼도 무너지지 않고 기뻐도 자만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감정은 조절할 줄 안다.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매력적일 수는 있어도 필요한 존재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무게중심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둬야 한다.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단단히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끌리고 의지하게 된다. 남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절과 배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출발점일 뿐이며 진정한 목표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조언자이자 동반자이다.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한 심리적 자산 호감, 매력, 그리고 신뢰의 삼각형.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기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해서 편하고 어떤 사람은 잘나 보이지만 정작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 왜일까? 바로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심리적 자산, 즉 호감, 매력, 신뢰의 세 요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 요소는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의 깊이를 만든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신뢰의 삼각형 또는 의존감의 삼각형이라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1. 호감 라이킹 관계의 출발점. 호감은 인간관계의 시작점이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 대화하고 싶은 기분, 함께 있고 싶은 편안함은 모두 호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감은 실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말할 때 눈을 맞춰주는 사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호감을 느낀다. 반면 무례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자랑만 하거나 상대를 이용하려는 태도가 보이면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는다. 이것은 뇌의 편도체 공포와 경계에 관여하는 부분과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첫인상을 넘어서 꾸준히 호감을 쌓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밝은 미소나 적당한 유머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타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핵심이다. 호감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정 자산이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처음엔 별로였지만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이 있다. 진정 필요한 존재는 후자이다. 2. 매력 어트랙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힘. 흔히 매력이라고 하면 외모나 말솜씨를 떠올리기 쉽지만 진짜 매력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다. 매력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감정을 바꾸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을 통해 사람을 끌어당긴다. 이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력과 자기 관리의 산물이다.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룬다. 이는 곧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준다. 매력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열정을 갖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사람,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이다. 반면 늘 남을 흉보거나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하거나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매력을 잃는다. 또한 매력은 자기 표현의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투, 어휘 선택, 시선 처리, 감정 전달 방식 등은 모두 타인에게 비언어적 메시지를 준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과 행동,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언어 습관, 긍정적인 에너지 등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3. 신뢰 트러스트 필요한 존재의 핵심. 호감은 출발점, 매력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라면 신뢰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뿌리다.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반복적인 경험과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누군가가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신뢰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의 비밀을 지키고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한다. 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며 약속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신뢰는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쌓인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기꺼이 도와주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이런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긴다. 무엇보다 신뢰는 정서적 안정감과 연결된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 나의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깊고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다. 호감, 매력, 신뢰를 동시에 갖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진심으로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몇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곁에 없으면 허전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된다. 호감, 매력, 신뢰. 이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단순히 인기가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는 관계에서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핵이 되며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조력자가 된다. 필요는 선택을 만든다. 선택받는 사람의 비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띈다는 뜻이 아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누군가를 선택하고 또 누군가에게 선택당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단순한 호감이나 우연이 아니라 필요다. 필요한 존재는 결국 선택받는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사람,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 인생의 동반자를 고를 때 마음이 향하는 사람이 모두가 단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니까 선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을 필요하다고 느낄까? 선택받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1. 감정보다 실익이 먼저 작용한다. 선택의 순간 감정은 중요하지만 지속되기 어렵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되 결국 이성적으로 선택한다. 예컨대 팀을 구성할 때 단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있으면 일이 해결되겠구나라는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 즉, 필요한 사람은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실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선택받는다. 2. 선택받는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평소에 무기력을 방치하고 자기 실력을 갈고 닦지 않으며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기 어렵다. 선택받는 사람은 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도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들은 나중에 잘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잘할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타인의 신뢰를 얻고 결국 중요한 기회가 올 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향하게 만든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며 자신의 쓸모를 늘려가는 사람들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란 단지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함께 해결하고 싶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다. 3. 선택받는 사람은 있으면 편한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다. 필요하다는 감정은 곧 결핍과 연결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선택받는 사람은 단순히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빈틈을 메워주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마음이 복잡할 때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결정이 필요할 때는 논리적으로 정리해줄 수 있으며 갈등이 있을 땐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듯 내 삶의 허점을 채워주는 존재야말로 사람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존재는 단순히 고맙다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곁에 두고 싶은 관계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있으면 안정감을 주고 없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4. 필요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멀어지기도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이냐다. 필요한 사람은 타인의 일정과 우선순위 속에서 항상 앞줄에 선다. 그들과의 약속은 쉽게 취소되지 않고 그들의 연락은 늦어도 반드시 답장을 받는다. 심지어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정서적 거리에서 가까이 존재하는 이들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다. 사람은 감정으로 연결되고 필요로 인해 우선순위를 재편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인생에서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감. 저 사람, 뭔가 끌려. 말도 조곤조곤한데 이상하게 집중이 돼. 함께 있으면 편하고 나도 더 나아지고 싶은 기분이 들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자기만의 매력을 꾸준히 관리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매력을 외모나 말솜씨 같은 피상적인 요소로 착각하곤 하지만 진짜 매력은 삶의 태도, 관계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 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매력은 결코 타고난 것만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꾸준한 자기 개발의 결과물이다. 1. 자기 관리에서 시작되는 매력. 매력의 본질은 신뢰감이다. 꾸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단정한 외모, 정리된 말투, 건강한 생활 습관 올 오브 디즈아 시그널즈.
이런 디테일한 관리들은 타인에게 이 사람은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 매력적인 사람은 외적인 화려함보다 균형 잡힌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의 안정감을 전달한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나도 삶을 정돈하고 싶어진다. 이 감정적 자극이 바로 매력의 핵심이다. 자기 관리는 단순한 규칙 준수나 일정 관리가 아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매력 있는 사람은 나는 나 자신과 약속한 삶을 살고 있어라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것이 타인의 마음을 흔든다. 이 말투와 분위기는 매력의 핵심 언어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것은 말투와 분위기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매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 긍정적이면서도 솔직한 어휘. 선택,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듣고 싶은 사람이 된다. 또한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 대화 중의 리액션 등은 모두 분위기를 만든다. 지나치게 급하거나 거친 말투는 방어심을 유발하고 반대로 따뜻하고 안정된 톤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 매력은 분위기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진다.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남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매력 있는 사람이다. 3. 경험과 실패는 매력을 단단하게 만든다. 진짜 매력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특히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난 사람은 겉모습은 평범해도 내면이 강렬하다. 이런 사람은 무언의 존재감이 있다. 괜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있어라고 느낀다.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그리고 겸손은 매력의 필수 요소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타인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무엇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태도. 이런 사람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존중받는 느낌을 준다. 인생의 굴곡을 담담히 견디고 거기서 배운 교훈을 삶에 녹여낸 사람은 진짜로 깊이 있다. 매력은 그렇게 단단해진다. 깊이 있는 사람은 듣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진다. 즉, 필요한 존재로 변모한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진짜 필요하다는 건 무엇인가? 고마운 사람은 많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도움을 받은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지만 마음이 기댄 기억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친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약했을 때 그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존재는 결국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는 그 자체로 감정의 정착지이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불안과 혼란을 덜어주는 대상을 찾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가?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 1. 불안한 세상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주는 안정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큰 사건이 터져도 당황하지 않고 변명이나 회피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한다. 삶의 기준이 명확하며 원칙과 신념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안다. 이런 사람에게선 예측 가능성이 느껴진다. 신뢰란 바로 여기서 싹 튼다.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야.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 심리적 안식처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갖는 핵심 자질이다. 예측 가능한 태도, 일정한 감정의 온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말과 행동. 그런 사람이 주는 안정감은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필요하게 만든다. 2.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이 곧 의지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감정이 북받칠 때 논리보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 말이 맞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감정이 괜찮다고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정의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 상황이면 나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라는 말을 먼저 꺼낸다.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기댈 여지를 만든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여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즉, 감정을 수용해주면서도 자기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들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의지하게 되는 존재다. 3. 타인의 삶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 필요한 존재란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다. 말로는 쉬워 보여도 현실에선 쉽지 않다. 대부분의 관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무너졌을 때 도망가지 않는다. 울고 있을 때 옆에 있어주고 아무 말 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줄게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이들은 상대방 인생의 관중이 아니라 동행자다. 절정이 아닌 밑바닥에서 함께 해본 사람만이 진짜 의지의 대상이 된다. 잊히지 않는 사람이란 끝까지 남는 사람.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서로 기대고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선 먼저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는 사람. 듣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불필요하게 과시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찾게 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싶어지며 결국 그 사람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삶의 일부가 된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보다 누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래가는 관계의 본질이고 평생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길이며 무엇보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태도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 자신을 믿어주자. 그렇게 당신은 점점 그 사람이 된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 없이도 힘이 되는 사람, 그리고 결국 절대 잊히지 않는 사람.